네, 반갑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일찌감치 또 종목진단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 푹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죠? 역시 저밖에 없죠? 자,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은 민테크, 네, 신규 종목인데요. 요거 한번 알아보고요. 폴라리스 AI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테마 특징 종목으로는 BH, LG 이노텍, 요 위에 있는 폴라리스 AI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의 그 AI 관련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연관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삼성전자는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HLB가 1등이에요.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이거든요. HLB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민테크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민테크를 봅시다. 민테크.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봉이 딸랑 하나 있겠죠? 네. 보통은 오늘 같은 날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많이 팔아먹는 종목 중에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이 포함이 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상장하는 날 사시면 안 돼요. 보통은 이제 상장하는 날 뭐 따상을 간다 따따상을 간다 뭐 해가지고 많이들 사시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하실 때 공모주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 판단되고요. 신규 상장날 주식을 매수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때 매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작 포인트가 14,900원, 지금 마지막 포인트는 네, 12,880원인데 더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매수를 하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상장하고 나면 그냥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또는 다른 자금들이 팔아먹기에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떨궈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담감이 좀 커지게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안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은 일단 대응 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라고 되면 그냥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또는 이제 하락세로 계속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갈 거다 생각되면은 이렇게 음봉 떨어지지 않고요. 대부분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가는데 이렇게 물량이 처음부터 매도 쪽으로 집중이 돼버리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의지가 꺾이고요. 그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음봉이 터지거나 또는 거래가 터지거나 주가가 밀리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신규 종목들은 그냥 생각 없이 매도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요. 지금 그럼 민테크는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자마자 물리신 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하락할 것 같아서 뭐 그냥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질질 끌고 가봤자 그다지 좋은 결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이 자기들만의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그냥 별다른 게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밀리게 되죠. 이제 업종 자체가 이제 의료, 정밀기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어떤 이슈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폴라리스 AI 볼게요. 폴라리스 AI는 사실 AI 흉내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옛날 그 이름이 리노스예요. 리노스 하니까 기억나시죠? 옛날에 짤랑거리던 동전주로 유명했었잖아요. 한동안 동전주로 오랫동안 있었죠. 네. 그래서 1,000원대 초반 막 그랬었는데, 뭐 물론 이제 과거에 많이 올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2016년도. 근데 그 이후로 많이 떨어지면서 2020년도부터는 계속 1,000원대 밑에를 머물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추세가 전환되는 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생겨날 수도 있었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일단 리누스가 폴라리스 AI로 바꾸고 나서 네, 흐름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글쎄요. 네, 이 폴라리스 AI에 대한 이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은 글쎄요. 네, 일단은 요게 뭐 저쪽이잖아요. 그 솔루션 쪽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인공지능 솔루션.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서비스 뭐 개발. 이 폴라리스 쪽이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 이쪽이 일단은 그 뭐 생성형 AI를 접목시킨 어떤 그 오피스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폰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뭐 엑셀 파일이나 또는 워드 파일 또는 저거 그 PPT 이런 것들 살펴보실 때 뭐 다른 거 쓰시는 뷰어를 쓰시는 게 있겠지만은 이 폴라리스 AI를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뭐 폰에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네도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폰에서 간편하게 이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거고, 요쪽에서 이제 AI를 갖다 붙여가지고, 네, 하는 것이 이제 리노스라 보시면 되겠죠. 이 폴라리스 AI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솔루션과 같은 부분들은 조금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반도체 AI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칩이에요, 칩. 이 칩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쪽으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것도 이제 솔루션 또는 이제 부품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미친 듯이 올라간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약간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게 조금 과하다 싶죠. 네, 지금 기업 내용은 그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퍼라든지 PBR 이런 것들이 다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그 새롭게 사업 목적에 추가한 부분들이 이렇게 AI 쪽으로 접근이 되면서 이름을 AI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네, 구리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특이한 전략은 없습니다. 그냥 뭐 매수 의견은 어차피 못 나오겠죠. 네, 급등세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게 애플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이 지금 그 큰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 AI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확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품주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폴라리스 AI도 여기에 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상승하기 전에 거 2200포인트, 22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 때가 이제 그나마 지지점이 좀 되는 모습인데 이때도 사실 매수하기 좀 어렵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계속해서 내렸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팡팡팡팡 뛰는데 약간 냄새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별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참고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네, 뭐 AI의 어떤 물결을 타고서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보실 수 있는 지지라인 때는요. 일단은 이 모여있는 구간대의 위쪽 상단 부분가 됩니다. 그래서 2,300원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구간인데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기 2,300원은 최종 지지라인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해야 되는 위치는 어디냐? 몸통 절반 자르면은 나타나는 구간이 2,500원쯤 되네요. 자, 2,490원, 네, 2,490원쯤 되는데 2,500원, 2,490원 요 정도 시점이 이제 지켜지게 된다면 그냥 또 홀딩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거 아래로 떨어져서 뭐 2,450원, 2,460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신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BH 볼게요. 네,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아이폰 쪽에다가 이제 저걸 갖다 심는 거잖아요. AI를 심어가지고 우리도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OLED 쪽에 들어가는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 이 FP11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물론 AI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AI가 들어가면서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S24를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폰 같은 경우도 AI를 집어넣게 되면 많이 팔아먹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주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왜냐면 애플이 자꾸 경쟁에 밀렸죠. AI 투자에도 조금 소극적이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계속 경쟁에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되면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가니까 주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수급도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그 거래량도 많이 실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21,000원, 22,000원 구간이 저항대로 작용하겠지만 이제 이 화요일 날이죠. 얼마만큼 뛰어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2,200원까지 22,000원까지 갭상승으로 빵 뛰어서 한 1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갈 확률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기에는, 네, 요 정도 저항대에서 그냥 머무를 것 같죠? 네, 주가가 뭐 내리는 어떤 포인트보다는 그냥 머무른다라는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000원 저항대 잡으시고요. 아래쪽 2만원 지지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원에서 22,000원 사이 구간, 이 구간에서 놀면 그냥 괜찮다 보시면 되고요. 22,000원 깨고 2만원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면은요, 가격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깎아먹진 못하겠지만, 2만원 아래쪽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서서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지지선 보면서 가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 달려들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만 홀딩 전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이노텍도 볼게요. 카메라 모듈이죠. 그동안 이제 워낙 안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아유 언제 가요 그랬었는데 지지선 근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만드네요. 20만원대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요게 이제 그 아이폰에 AI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잘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게 된 거죠. 요 뭐 LG노텍 말고도 뭐 카메라 모듈 쪽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기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워낙 내리기만 했었던 주식이라서 이 애플 아이폰 관련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하락만 지속했다가 이번에 반등은 빵 치고 나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 같더라고요. 현재 추세는 아직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고요. 추세가 아직 정돈됐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단 뭐 추세 하단에서 지금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라서 추세 상단부 정도의 저항대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중요하겠죠. 25만원 정도 형성된 저항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주는 모습이 좀 있죠.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화될 것 같아 보여요. 24만원에서 25만원 사이 구간, 이 구간을 이제 저항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22만원이나 21만원 요 구간이죠. 네, 22만, 21만원 요 구간까지는 조정이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버텨주는 걸로 가는 거니까 이격은 좁히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조금 들어와 준다라면 버팀목이 생기는 거라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는 썩 좋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좀 들어간 다음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평선대가 지금 돌아서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이격만 조금 좁혀놓게 되면 분위기는 좀 괜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하락 시점에서도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서 뭔가 좀 도움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지고 계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그냥 홀딩 전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 타이밍이 당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고요.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HLB 보도록 합니다. HLB는
그 FDA 승인 요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뭐 그거 가지고서 이제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좀 되면 요것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FDA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는데 요게 이제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보세라닙이잖아요. 리보세라닙이 이제 본심사 막바지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5월달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움찔움찔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요 발표가 어떻게 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올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승인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찌라시 비슷하게 한번 돌았었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회복은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고점 넘지 못하는 형태 약간 좀 부담스럽죠. 만약에 승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여기서 더 많이 뛰어 올라가가지고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주가 떨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차익 실현 적당히 챙겨주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그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유지를 좀 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94,000원, 95,000원쯤 되겠네요. 95,000원쯤 지지선이 있으니까 요 지지선 때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상황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득이 없어요. 우리가 먹을 만한 부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득이 되지 않는 종목을 굳이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로 접근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HLB는 이미 반영된 그런 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만한 포지션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저는 그냥 차익 실현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FDA 허가 나올 때까지 상황 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000원은 지켜져야지만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9만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저 아래쪽에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또 걱정되세요? 뭐 걱정되실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요거는 이제 반도체 쪽 반등을 만들어낼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고 저점권 지금 유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점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평선의 이격이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입니다. 다음 주 정도, 다음 주말 정도쯤 되면은 또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쯤 되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다음 목요일이 그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만기일에 사용되는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지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 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포인트 자체를요. 일단 주말장에서 조금 깎아준 것이 오히려 삼성전자에 올린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수가 떨어져 있는데 만기일에서는 원하지 않는 수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수를 조금 올려놓는다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포지션도 딱 맞게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뭐 당장 뭐 화요일부터 올라간다기보다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부터 서서히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3월달 시점을 뒤로 하고요.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포인트들은 일단 시간이 조금만 주어지게 됐을 때 이평선이 딱 수렴 들어가면은 바로 반등 시점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필요하신 분들은 77,000원 전후로 해서 한 번씩 또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이런 포지션들은 계속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한 번씩 외워두고 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런 것들도 괜찮다. 77,000원 아래쪽으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다 준비됐으면 이야기 다 해드렸습니다. 민테크, 폴라리스 AI, BH, LG이노텍, HLB, 삼성전자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남은 휴일 알차게 보내시고요. 네, 즐거운 시간들, 추억들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네, 또 특별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즐기시고 내일 아침에 네,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